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유로파 경기들을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어제는 이제 고배당 위주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메인 배당도 두 경기만 갔는데도 이제 배당이 높았고 그랬는데, 메인은 이제 페렌츠 바로시가 이제 동점골을 막판에 먹히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무승부에서 한 건 해줬죠. 뭐 포르투도 상대 퇴장에 뭐 PK를 놓쳤지만 결국엔 막판에 골을 넣어서 이제 비겼고, 특히 SK 브란이 뭐 추가 시간 한 10분을 더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도 막판에 동점골을 넣어서 이제 무승부. 그래서 무승부 배당이 좀 높습니다. 해서 뭐 메인은 아쉽게 됐지만 고배당 무승부 하나 적중해서 좀 다행이고. 일단 이제 걱정인 게 하나 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목 상태가 좋으니까 이제 뭐 분석을 하는데 이제 마이크는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이슈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이게 라이브다 보니 이제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경기인데, 경기 수가 워낙 많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을 다 띄워놓을 순 없으니까, 어, 아무리 보고 오든 보면서 하든 그때그때 창을 띄워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제가 보는 사이트만큼 이 뭐지? 이 직관적으로 이제 보기가 편한 데가 없는데, 어, 다른 데를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그만한 데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예 안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고 온다는 말은, 보고 오더라도 일단은 창을 띄울 수 있는 거는 몇 개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거나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갈 거나 패스하는 경기는 굳이 띄울 필요는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 제가 좋다고 하거나 갈 만한 경기들은 창을 띄워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면서 뭐 미리 띄워둔 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하면서, 뭐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다른 거 할 동안 띄워놓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내일도 아마 모르겠어요. 내일은 저녁에 올지 낮에 올지는 내일 돼봐야 알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낮에 오고 싶긴 한데, 이게 또 이게 딜레이 때문에 좀 오기가 좀 빡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경기, 오세르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을 다 띄워놨거든요. 5경기밖에 안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세르하고 파리인데 뭐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제 오세르가 파리를 몇 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근데 최근에는 뭐 파리가 워낙 패배도 없기도 하고, 그 20년도 이후에 4승 1무니까. 근데 홈에서 20년도 이후에 딱 2번 했거든요. 오세르가. 한 번은 1대2로 지고, 마지막 홈 경기는 비겼기 때문에 상성이 파리가 뭐 압도적으로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오세르가 강등권에 있고 파리가 이제 아직도 2위긴 해요. 랑스가 1점 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득실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득점력이 가장 안 좋은 팀이 오세르입니다. 14골. 그래서 아무리 홈이어도 원정의 파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결장인 부분 보면은, 그때 뭐 부상인 선수들이 회복되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들 뭐 주앙 네베스, 이강인도 완전 결장은 아니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반이긴 한데 저는 못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온다기보다는 못 나온다고 생각해야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격점 보면 파리가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최근에 오세르가 뭐 리옹전 비기고 마르세유 한 골차,
뭐 랑스 한 골차, 모나코 한 골차, 릴 한 골차. 그러니까 은근히 홈에서 강팀 상대로 좀 쉽게 안 졌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하필 또 챔스 일정도 있었고 해서 뭐 체력적인 부분 또 챔스를 졌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르세유전 극적으로 비겨서 이제 승부차이 끝에 이겼고 그 전에 파리 FC 결장 많은데 겨우 한 골 차 이겼고 결국 컵 대회는 압도하고도 0대 1로 지고 최근에 리를 3대 0으로 이긴 게 이제 좀 커서 그렇지 불안불안합니다. 파리도. 그래서 뭐 결론은 배당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파리가 1.2밖에 안 돼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지난 언제였지? 레디비시 알크마르부터 시작해서 뭐 미넨도 뭐 2대 0으로 겨우 이기고 확실히 배당 대비 물론 낮은 배당들이 잘 들어올 때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낮은 금액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에는 낮은 배당들은 진짜 다 폴더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막 가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가는 입장이긴 하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당연히 강팀이고 배당이 낮더라도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덜 가는 편이긴 합니다. 원정이면 좀 거르거나 요새 파리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정도의 1.2의 배당은 오세르가 최근 홈에서 비긴 것도 있고 굳이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파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오세르가 최근에 강팀 상대로 좀 비볐던 적도 있고 그렇다고 뭐 파리가 뭐 원정도 갔다 오고 요새 좀 불안하다 해서 언어 보러 가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언더 갈 바에는 굳이 안 가는 게 낫죠. 왜냐면 3.5라도 파리가 언제든 다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패스합니다. 이 경기. 굳이 가고 싶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핸디무 정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굳이 간다면 고배당으로 간다면 그렇게 보고 근데 핸디무도 그냥 배당을 노려서 가는 거지 파리가 뭐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장크트하고 함부르크. 오늘은 장크트까지 인테르? 뭐 인테르까지 공개를 하죠. 뭐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장크트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이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장크트가 홈에서는 함부르크 상대로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20년도 이후에도 이제 3승 1무. 그러니까 홈 기준으로 보면은 장크트가 좋다. 그리고 지금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꼴찌잖아요. 함부르크랑 불과 5점 차기 때문에 득실이 좀 밀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홈이고 유일하게 분데스에서 이제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 함부르크입니다. 0승 2무 6패. 그러기 때문에 장크트는 홈 성적이 안 좋더라도 원정의 함부르크가 더 안 좋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결장도 크게 없고 물론 미드필더 공격에 한 명씩 있긴 합니다. 특히 공격에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가 결장이긴 해요. 4골. 그리고 함부르크는 뭐 이적이라든가 수비에 공격에 장기 부상 말고는 없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이제 함부르크가 좋죠. 근데 이제 장크트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아요. 4경기 연속 무패도 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뭐 아주 큰 대량 실점을 한 경우는 많지는 않았고 지난번 도르트문트전도 비길 뻔 했으니까 최근 뭐 3경기 승리가 없지만 다 원정 경기였고 전체적으로 승률이 높진 않는데 최근에 그래도 득점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원정의 함부르크면 해볼 만하다. 근데 함부르크도 확실히 홈에서는 진짜 잘하거든요. 최근 뭐 메넨글라, 프랑크 그리고 그 전에 뭐 슈투트, 뭐 도르트문트하고도 비겼고 원정에서 보면은 좀 아쉽긴 해요. 홈보단. 다만 이제 원정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프라이전, 호펜하임, 뭐 쾰른, 라이프치 은근히 좀 골을 넣었던 경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크트 쪽을 좀 더 보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
장크트도 결국에는 많은 득점이 안 나오거나 본인들이 멀티골 이상 못 넣으면은 뭐 0대1로 치든 아니면 1대1로 비기든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결장 부분은 함부르크가 좋다 했잖아요. 상성은 이제 장크트가 좋지만 최근에 함부르크도 어쨌든 생각보다 쉽게 앉아서 저는 왠지 무가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반 봐요, 반반. 반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공개는 인테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은 뭐 리그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피사 원정에서 2대0 승리 최근에. 자, 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압도적이죠. 순위도 1위고 AC 밀란하고 지금 3점 차. 득실도 앞서 있고, 그래서 우승 경쟁을 하려면 이런 경기는 홈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피사는 유일하게 이제 세리에 중에서 승이 가장 없습니다. 1승. 무가 좀 많은 편인데 뭐 득실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원정의 피사는 또 세리에, 아까 뭐 함부르크는 뭐 분데스에서 승리가 없다 했는데 피사는 또 원정에서 무가 많지만 패배가 좀 적긴 해요. 꼴찌치곤 3패밖에 없으니까. 근데 무승입니다. 무승. 0승 7무 3패. 그러니까 승리가 없다 보니 뭐 물론 홈보다는 원정 득점력이 훨씬 더 좋긴 해요. 홈에서는 2득점인데 원정에서 14득점이니까 괜히 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2대2 무가 많았거든요. 뭐 AC 밀란, 토리노, 사스올로, 칼리알리, 최근에 우디네세까지. 그래서 최근에 원정 무가 엄청 많습니다. 3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 홈에서 아탈란타전까지 비겼기 때문에 최근에 패보다는 무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인테르는 이제 아스날하고의 그 챔스를 졌는데, 뭐 챔스를 생각하면은 이제 성적이 좋진 않죠. 챔스 3연패 중이니까. 뭐 AT 원정, 홈에서 리버풀, 아스널 연속적으로 패배했는데 리그만 놓고 보면은 AC 밀란전 이후에 패배가 없습니다. 컵 대회를 제외하면은 지금 9경기 무패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레체 우디네세 상대로 실점도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리 피사가 원정에 무가 많다고는 하지만 뭐 상대가 좀 AC 밀란 빼고는 뭐 토리노, 사스올로, 칼리알리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타라고 비겼다고 해서 뭐 홈에서도 이제 인테르한테 치는데 뭐 그러려면 인테르 결장이 많아야 됩니다. 뭐 하칸 말고는 결장도 크게 없고, 오히려 피사가 지금 얘네도 아주 최근 결장은 없는데 곳곳에 이제 뭐 장기 부상자들이 있어서 전 인테르 승 봅니다. 요거는 마인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뭐 이마엔을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좀 불안한 게 코모 4대0, 뭐 피오렌티나 3대0 있긴 하지만 유독 이제 원정에서 무가 많았던 피사기 때문에 예전에 뭐 볼로냐한테 0대4 빼고는 대패를 한 적이 없어요. 나폴리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마엔까지는 가볼 만한데 배당만 보고 이마엔 가기는 좀 애매하다. 오히려 차라리 인테르가 뭐 실점을 해준다면 뭐 3.5 기준 오버를 가는 게 좋은데, 상대가 또 인테르다 보니 인테르가 또 홈에서 무실점 경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결국 피사가 골을 못 넣으면 언더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승마엔만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7차 넛보다는 생방은 추천, 그리고 그 유튜브는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더비카운하고 이제 브로미치인데, 더비카운 같은 경우는 최근 4승 1무, 브로미치 상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20년도 이후에 딱 한 번 졌더라고, 한 번. 그리고 홈에서도 지금 20년도 이후에 3연승. 최근 기준이나 홈 기준이나 다 더비카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비카운 같은 경우에는 순위도 웨스트 브로미치보다 높고 득실도 더 좋고, 그러니까 밀리는 게 하나도 없다. 상성 지금 순위. 그리고 이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그 홈 원정 성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더비카운도 홈에 비해 이제 원정 성적이 매우 좋긴 하지만 순위로 봤을 땐 원정에선 3위거든요. 미들즈브로하고도 1점 차니까 거의 뭐 공동 선두권에 가깝죠. 승점이 24점. 근데 브로미치가 더 안 좋은 게 원정에서 패배가 가장 많습니다. 11패. 무승부가 없고 23입니다. 원정 3승 11패. 그래서 뭐 더비카운은 그 정도 차이 나진 않거든요. 홈 원정이. 홈에선 그래도 4승이나 하고 있고 4승 5무 5패니까. 그래서 승패로 보더라도 웨스트 브로미치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결장이 있죠. 더비카운이 지난번 찰튼을 이겼지만 이제 수비 퇴장이 있었고 역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상인 선수, 공격에 여전히 찰튼 모리스의 이제 부상, 장기 부상이 좀 있는데 그거 제외하면은 뭐 큰 건 따로 없고, 브로미치가 어찌 보면 이제 결장 부분에서는 좋거든요. 왜냐면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결장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결장 하나만큼은 브로미치가 좋다. 근데 이제 더비카운이 최근 원정이긴 하지만 연승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홈이 좀 안 좋긴 했어요. 승리가 많이 없어서. 근데 뭐 미들즈브로도 잡았었고 뭐 지더라도 득점이 꾸준하기 때문에 브로미치의 원정, 그리고 최근 홈에서 노리치한테 0대5 패배. 뭐 웨스트 브로미치도 원정에 쉽게 안 지긴 합니다. 뭐 한 골차 승부도 워낙 많기도 했고 패배가 많을 뿐이지 지금 보면은 아마 얘네가 한 10연패 정도 하지 않았나 지금 원정에서.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홈 포함해서는 4연패고 컵대회 제외하면.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제 더비카운을 봐야 된다. 근데 배당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불안한 게 그겁니다. 과연 3연승을 할 수 있을까 더비카운이. 근데 예전에 뭐 5연승도 했으니까 저는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봅니다. 다만 브로미치가 이제 워낙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고 지난번 너무 대패를 하다 보니 그동안 이제 원정에서 보여줬던 이제 점수 차이를 보면 뭐 스완지 한 골, 헐시티 한 골, 사우스햄튼 한 골, 코번트리 한 골, 찰튼, 입스위치, 와포드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무도 없고 원래 원정이 무가 없는 걸 생각하면은 더비카운 승을 가는 게 맞아요. 그 로마가 이제 무가 없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무 없는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승을 보는 게 맞는데 뭐 변수가 나온다면은 저는 뭐 오랜만에 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브로미치의 승은 안 보는데 뭐 더비카운이 이제 막 다득점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가끔씩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골 넣은 경기가 너무 많거든요. 지난번 찰튼전 오랜만에 2골을 넣은 건데 그 전의 경기들 보면은 한 6경기 연속 한 골. 이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본인들이 많은 골을 못 넣거나 브로미치한테 선제골 먹히면은 비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반발은 좀 그렇고, 그래도 상성이 더비카운이 좋기 때문에 한 5.5 대 4.5, 6 대 4까지 보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레반테하고 엘체 가기 전에 오신 분들 추천이랑 마지막으로 추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반테 엘체인데 일단 상성을 먼저 보자면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레반테가 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더라고. 20몇 년 동안 7승 5무. 최근에도 보면은 2승 2무. 마지막 홈 경기를 비기긴 했는데 일단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입니다. 엘체하고 비교했을 때 뭐 득점은 좀 비빌 수 있지만 실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결국 득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승점도 10점 차이 나고, 그나마 이제 레반떼는 이제 뭐 홈이라서 좀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팀 특징. 엘체는 홈에서 강해요. 5승 5무 1패. 아주 상위권 쪽에 있고, 레반떼는 반대로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홈에 비해. 뭐 아까 엘체 홈만큼은 아니지만, 왜냐면 홈에서 아직 1승이 없는 팀이 레반떼 혼자거든요. 3무 5패. 그러니까 홈인데 꼴찌입니다.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랑 원정에서 이 두 팀만 1승이 없다. 4무 5패.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매치는 홈의 무승 대 원정 무승팀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과연 첫 승을 거둘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완전 결장은 없거든요. 최근에 뭐 부상 의심이거나 이런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공격에 한 명이 있구나. 수비에도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부상이 있고, 뭐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엘체도 지금 수비에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도 이제 라파미르가 그때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완전 결장으로 뜨진 않았거든요. 근데 햄스트링 부상이라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수비 쪽에도 있고. 그래서 뭐 얼추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은 레반떼가 리그 성적이 생각보다 좋진 않잖아요. 최근에 뭐 홈보다 원정이 좀 좋다고는 했지만 세비야 한 경기 이긴 게 전부고, 뭐 최근에는 소시랑 에스파뇰 홈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그나마 뭐 연패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최근 4경기 중 레알전 빼고는 진 적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질 때 은근히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엘체가 지난번 이제 홈에서 세비야하고 비겼지만 그 전에 발렌시아 원정 비겼고, 물론 홈에서 비아레알한테 처음으로 지긴 했는데 엘체도 원정 득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사수나 뭐 알라베스 그리고 바르샤전도 골을 넣었던 엘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발렌시아 뭐 마요르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더라도 골을 넣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경기는 뭐 레반테가 첫 승을 할 거냐, 뭐 엘체가 첫 승을 할 거냐 보다는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레반테가 첫 승을 하든 뭐 엘체가 첫 승을 하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득실은 엘체가 조금씩 앞서긴 하지만 결국 엘체도 원정 8득, 레반테도 홈에 8득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보기보다는 무승부 갈 거 아니면 패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요것까지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뭐 오늘 오래 걸리진 않았죠. 그래서 내일은 고민되는 게, 너무 일찍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빨리 와도 한 오후 늦게? 진짜 빨리 오려면 뭐 미리 보면서 해야 되는데, 보면서 하는 거 사실상 이제 너무 힘들 것 같고, 미리 좀 보고 와야 됩니다. 이게 창을 한 번에 여러 개 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빨리 와야 오후 좀 늦게 시간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다들 추천 한 번씩, 구독도 부탁드려요. 자,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